예, 윤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 윤상현 의원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50%는 무조건 막아야 되니까 다 모여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윤상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은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3월 초 중순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시간을 침해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광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의원들, 원외위원장들, 그분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지금 뭐 출판 기념회를 하고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시기인지 아닌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예, 최소한 평론.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의 조짜도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뭐 다음 달 중순쯤에 나올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준비하고 있다. 낮에는 면회를 가고 저녁에는 대선을 준비한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책을 냈는데 벌써 뭐 일반 그 서점에서 예약 판매가 1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화제성이 높은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친윤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지금 나오면 안 된다. 이제 아주 중요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나오면 또 분란 생기고 탄핵 인용되는데 또 영향 미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지역을 순회하는 출판 기념회 정도로 조금 북콘서트 개념으로 하지 않은가 싶어요. 사실 여권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에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한다는, 대선을 준비한다는 그런 모습들은 일종의 자기 분열로 좀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만일 하나 인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60일이라는 준비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로 치면 활주로를 이륙하는 시간이 매우 짧은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역동성 있게 가야 되는데 최소한 몸풀기는 또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다른 지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하나만 바라보고 아마 계속 가야 되지만 국민의힘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놓고 본다면 가장 우측에 김문수, 홍준표, 가운데 오세훈, 그리고 한동훈, 뭐 유승민 이렇게 좀 넓게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역동성 있게 다이나믹하게 만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경우에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주목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물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제사성을 준비해도 안 되지만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시면은 혹시라도 모를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비하는 것도 저는 정당의 역할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쪽에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정당이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대변인의 입장을 해서. 조기 대선의 말씀이신 거죠? 네, 조기 대선 이제 3월 중순경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란 말을 하기에는 지금 시기상조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결정이 된 이후에 이 조기 대선 인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60일 내에 대선은 치러지는 것이니까요. 플랜 B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 그렇게 쉽게 인용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플랜 B로서 조기 대선을 위해서 당의 지도부들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얘기를 한 각 그 후보들, 개별 잠재 후보들이 이제 몸풀기 정도를 하는 것들이 눈에 이렇게 띕니다만 그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이 지지층의 자극할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당의 지도부라든가 국민의힘 전체는 이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자, 뭐 김종혁 친한계 전 최고위원이죠. 한동훈 책에 쏟아지는 관심과 응원, 결국은 이성과 상식이 중도 보수와 합리주의가 승리할 것임을 예감한다. 이 많은 관심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력에서 검사, 그러니까 한동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력이 검사인데 김진욱 전 평론가 대변인, 검사 이력을 20년 넘는 검사 이력을 책에서 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신지호 전 의원이 이렇게 썼더군요. 검사를 흔히 칼잡이라고 하는데 죽이는 칼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의향이 메스라고 하죠. 그런 칼도 있다. 이번 한동훈 시즌2는 다를 거다라고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셔요?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한동훈 대표가 20년이 넘는 검사를 했다라는 것, 이것을 뭐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책에서 이력에서 빼면서 이 논란을 왜 만들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노이즈가 되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또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신지호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칼도 사람을 죽이는 칼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뭐 어쨌든 뭐 이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노이즈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굳이 이것을 뺄 이유도 없었겠지만, 또 뺨으로써 가지고 오는 그런 이 이슈에 대해서도 뭐 한동훈 대표가 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서 설 공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인데, 한동훈 대표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과연 지금의 현재의 국민의힘 안에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당론을 갖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를 두 번째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문제를 제기했던 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었던 이 영장들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확인하시죠.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영장은 입맛대로 쇼핑하고 국민 앞에서는 거짓말로 이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위법과 기반으로 점철된 공작이나 다름없는 사기 수사를 자행한 것입니다. 사기 수사의 수괴인 오동훈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사기 수사의 몸통인 공수처는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예, 성치훈 부장. 어쨌든 이 공수처에 대한 논란은 아마 두고두고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영장이 어떤 종류인지는 뭐 국민들께서 다 아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장 청구 안 했다며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이고, 공수처에서는 아니 우리 체포영장은 신청 안 했고 다른 영장들은 했었어. 근데 이게 체포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장이 아니야라고 지금 두 양쪽의 의견이 지금 정반대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 우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그 대전고지부터 질의를 받았을 때 체포영장 말씀이시죠? 한 다음에 체포영장은 서울중앙지법법원에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서부지법이 처음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월 6일 날 그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은 다른 영장입니다. 그리고 12월 6일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모두 수사를 달려들면서 뭔가 수사권에 대한 조정이 안 돼 있던 시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신기각이 통신영장이 기각될 때도 거기 사유에 지금 너무 중복돼서 신청하고 있다. 너네끼리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그래서 검찰이 나머지를 맡고 그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만 맡는, 이렇게 수사권 좀 분리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서부지법에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무슨 영장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등, 이게 사실 음모론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이런 주장을 할 거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소문에 의해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하시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거기에 사유에 수사권과 관련된 건 없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자꾸 오동훈 공수처장이 무슨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허위 사실, 이거 역시 허위 사실입니다. 이런 소문을 내면서 그 서부지법으로 일부러 간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 그 체포영장, 구속영장 시기에 우리가 수차례 너무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적부심 판정은 중앙지법에서 했었습니다. 예. 때문에 서부지법만이 그 영장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중앙지법도 함께 내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영장 쇼핑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공수처의 신뢰를 깎아먹는 행위들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김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진짜 문제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따질 거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이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6일 날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관련 영장, 이것은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한 게 그 팩트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나 회피를 한 게 오동훈 공수처의 지금까지의 행보였습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 도 충분하게 공수처의 이중 플레이가 지금 드러난 이상, 그게 아니고 체포영장이었는데 물어볼 때는 압수수색 영장이었어라고 교묘하게 이 말장난에 불과를 한 것이죠. 왜 이 영장 쇼핑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서울 중앙지법이 관할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왜 서부지법에 그거를 굳이 청구를 하겠습니까? 예, 이런 영장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쳐놓고 왜 구독 유지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에 쳤느냐? 예, 그러니까 말 자체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논란이 계속 국민의힘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